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일본국 관서로 축풍 비 삼주 통태수 태제부 도독 시마 사마 소경 등원 정상과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내관인 안준경, 김결, 엄용선, 설맹손, 김자원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와 연회를 베풀고 종정국이 특송한 종무승, 병국충 및 비공고라 등을 인견하였는데 종친과 재상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종무승, 병국충에게 명하여 술잔을 오리게 하고 하교하기를 도주가 성심으로 도둑질한 외인을 잡아서 단죄했었고 너희들은 삼포에 사는 외인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돌아가면 도주에게 보고하여 정수 외에 사는 외인들을 데려가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봉과 사관원 대사관 강작병 등이 상소하여 황효운의 일을 논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장령 윤기반과 헌납 서규가 와서 아뢰기를 어유소는 오래도록 변방에 있어 조정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능히 알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조는 인재를 시험하는 곳이니 무사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건대 모름지기 개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호 다시 번째 기사 이조판서 어유소가 와서 사직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8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예조 병조에 전교하기를 평국청을 가선대부 행호군으로 종정수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로 제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천주사와 서장관 신종호가 북경으로부터 와서 문견 사건을 바쳤는데 정사 홍기달은 어미의 상으로 인하여 먼저 돌아왔다. 그 내용에 이르기를 1. 어른날 회동관 대사령의 인부가 옥화관에 와서 스스로 집안과 뜰을 청소하고 또 따로 옷을 갈아입을 장막을 설치하여 금수를 화려하게 꾸며 놓았으므로 통사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내일 상마연에 태감 왕직이 와서 압연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왕직은 나이 15세에 처음 군사를 거느렸는데 지금은 나이가 약 27, 8세이다. 용모가 비록 빼어나지는 못하지만 장수로서의 재능이 있어 여러 번 변경의 공을 세웠다. 황제께서 그가 상언하면 들어주고 계략을 따르고 하니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그의 손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술에 말 복종들이 거리를 메우는데 한번 돌아보면 좌우에서 모두 다리가 떨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1. 6월 보름 이후부터 장마비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홍기달과 신이 예부 상서 주 홍모에게 글을 바치기를 황제께서 어디심이 천하를 덮음으로 사해의 안팎에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오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예전부터 술직하여 대대로 충정을 도모하게 하였으므로 따라서 황제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른 제후국보다 더하였으며 매년 조빙으로 왕래할 때 도중에 먹이고 재우는 데 있어서도 오래도록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그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신등이 전추절의 진화 사이로 전에 중국 조정에 올 때에도 연로의 검어와 음식에 있어서 뜻에 맞지 아니함이 없었고 겸하여 비로 인하여 길이 막히는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리가 조금도 지체되지 아니하여 50일 만에 북경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머무르면서 또 황제의 은혜를 거듭 입어 먹고 마시고 편히 자니 일찍이 나그네의 고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나그네의 고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먼 곳의 신하로서 일찍이 천자의 뜰을 밟지 못하였었는데 또 어떻게 지극하신 황제의 은혜가 이에 이를 것을 알았겠습니까? 단지 듣건대 우리나라에서 전에 중국 조정에 왔던 자가 말하기를 연로의 관역에서 왕래하는 사자를 대접하기를 하루에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는 외에 혹 변들어서거나 혹은 장마의 길이 막혀 머물러 지체하는 자는 비록 순월이 되어도 결단코 대접하지 아니하므로 사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의복을 팔아서 위급함을 구제하니 끝내 알몸이 되기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중국 조정의 본뜻으로 그러하였겠습니까? 생각한데 이건 반드시 외방의 관리들이 잘못 봉행하는 소치일 것입니다. 신등이 돌아갈 때 만약 올 때와 같다면 좋겠지만 7, 8월 동안에는 항상 흑비가 많이 내리는데 만약 이러한 근심이 있다면 신등도 반드시 전철에 밟게 될 것이니 이 어찌 황조에서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고 가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본뜻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빌건대 간절한 소망을 아뢰어 시행해 주소서 하니 상서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마땅히 곧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부에서 독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 병부에 의문하여 그 편부를 함께 의논할 것이니 그대들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앞 위원은 잔치를 주관합니다. 술직은 제후가 조회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하여 천자에게 아뢰는 이다. 순월은 열흘에서 달포 가량을 말한다. 성조실록 133권 성조 12년 9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조 12년 9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황여우는 분수에 넘치도록 세조의 은혜와 대우를 받아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면서도 난신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았으므로 이미 옳지 못한데 또 외람되게 천총을 속여 첩을 처로 삼았으니 간사한 것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직평 김석원이 말하기를 이조판서 어유소는 무신으로서 문신의 어질고 어지지 못함을 다 알지 못하므로 주의할 때는 반드시 하관에게 아뢰니 어찌 채통이 서겠습니까? 또 이조는 인재를 시험하는 곳이므로 당상관이 된 자는 반드시 그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유소는 직임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주의할 때 동료와 의논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니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도승리 김승경이 말하기를 황해도는 실롱하였으므로 관절사가 정조사의 짐 싣는 것은 평안도의 군사를 가려서 정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본도의 갑사와 정병은 본상으로 보내는 것을 제외시킨다면 두 가지가 편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우의정 홍응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시비함이 너무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조판서 허종은 말하기를 김승경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병조참판 박안성은 말하기를 짐을 싣는 것은 황해도에서 하도록 하고 호송은 평안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위함이 크게 소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김승경의 말대로 마땅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평국충을 가선대부 호군에 제수하인데 만약 포장하는 은혜를 보이시려면 중추로 승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호정이 말하기를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들은 마땅히 도주에게 유시하여 많은 사람을 수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후대한다면 저들은 마음을 다하여 수양할 것이니 중추로 승직시켜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상명 군수 이영이 하직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영은 기해년에 서정할 때 사복시 주부로서 전말을 거느리고 갔었는데 도원수 윤필상을 아첨하여 섬기면서 험조한 곳을 만나 윤필상이 문득 말에서 내리니 윤필상의 말고리를 잡았다. 돌아와서는 윤필상의 집에 드나들면 노복과 다름이 없이 섬기니 공조정랑과 이벼슬을 제수받은 것이 모두 윤필상의 힘이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시정의 무렵애들이 액미를 흥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혹은 물을 적셔서 불리거나 가는 모래를 썩거나 하며 사기를 자행하는데 본배에서 비록 적발하여 과제한다 하더라도 죄는 가볍고 이익은 중하니 조금도 징계되지 않으므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이를 범한 자는 온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도록 하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소서. 또 사람들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여 징고한 자에게 범인의 재산 3분의 1을 주어 간위함을 맡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숙천의 주스 양녀 잉업장이 도망 중인 간부 고상과 본남편을 모살한 죄는 유리 잉업장은 능디 처사에 해당하고 고사는 뒤쫓아 잡아서 참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노공필이 아뢰기를 평안도와 황해도는 실롱한 것이 매우 심한데 만약 재상 경차관을 보낸다면 공도나는 패단이 있을 듯하니 도사와 철방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윤석보와 가 황효운의 일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참장관 이 맹현은 대답하기를 황효운은 자기의 종에게 장가들어 초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죄가 큽니다 하고 도승지 김승경은 말하기를 박윤이 이 유기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았는데 한 어버이에게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처가 되고 한 사람은 첩이 되겠습니까? 비록 사족의 딸이라 하더라도 혼례를 치르지 아니하였으면 처가 될 수 없으니 이 시를 처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명현이 말하기를 이 시를 처로 삼도록 명하신 것은 그 계파가 청리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비록 종친이라 하더라도 대죄를 범하면 속적을 끊는 것이 마땅한데 더욱이 여자이겠습니까?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지평 김석원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물어 시제할 때 혹 사서 삼경을 강하기도 합니다. 어여서는 물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항상 문신을 동반에 쓰고 무신을 서반에 써야만 마음에 만족하겠는가? 어여서는 이미 병조 판서와 절도사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문리를 전혀 모르는 자이겠는가? 하니 윤석보가 말하기를 어여소가 조정의 인물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매번 참판과 참의에게 물어서 쓰겠습니까? 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인품을 논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리 그 사람이 지금을 하지 못한다고 헤아릴 수 있는가? 명을 어기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도 반드시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그만두는 것인데 어유소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 다른 벼슬로 바꿔 제수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하였다. 청리는 임금의 인척이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봉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와서 황해운 어유소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장령 박형무는 일찍이 함부로 장옥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대간은 스스로 과실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논박할 수 있으니 청컨대 개차수사하니 전교하기를 어떻게 한 가지 과실을 가지고 끝내버리고 쓰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대간이 또 논박하기를 신들에게 이미 논박하였으니 동료로서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우선 제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장옥은 관리를 등용할 때의 시험장을 말한다. 성전시록 133권 성종 12년 9월 5일 병장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록 133권 성종 12년 9월 5일 병장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서규와 지평 과건이 아뢰기를 어유소는 오랫동안 외방에 있었으므로 조정안의 임무를 알지 못하니 전조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문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안의 임무를 모두 알고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대간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유소가 문신의 현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병조 판서도 문신인데 무신을 쓸 수 없다는 말인가? 무신은 서반에 쓰고 문신은 동반에 쓴다면 이는 문물을 나누어 둘로 만드는 것인데 문문은 일체로서 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번 서팽소가 무신을 동반에 쓰는 것을 불가하다고 상사했었는데 이것이 어찌 대체를 아는 것인가 하였는데 지사 이승수는 말하기를 무릇 무신은 반드시 높은 지위에 서서 인망이 높아진 다음에 장수의 책무를 맡긴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고 이 극배는 말하기를 어유소는 이미 병조 판서를 역임하였고 2번이나 정승이 되었는데 지금 이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서교가 또 아뢰기를 적첩을 구분하는 것은 강상의 큰 일이므로 조정에서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었던 것도 삼강의 유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용우는 그 짓으로 상언하여 첩으로서 철을 삼아 인륜을 무너뜨리고 천리를 끄는 것이 심하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곽은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준 여종에게 장가들어 철을 삼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더욱이 자기의 종이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주었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집에서 역사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혼서가 있으니 이는 법으로 보아 의심스러우며 계파가 왕실과 연관되었으니 이것은 정상이 가긍합니다. 적초로 논하는 것이 법과 정상에 맞습니다 하였고 특진관 김자정은 말하기를 난신의 자제에게 과거에 나가도록 허락하신 후에 과거에 나가 벼슬살이 한 자도 있었으니 이 시가 비록 난신의 딸이라 하나 적초로 논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서규가 말하기를 이 일을 사책에 쓴다면 후에 이를 보는 사람들이 대가는 시종하는 신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고 곽은은 말하기를 황용의 첫 신씨와 임씨를 이미 적처라고 논하였는데 이제 또 이유기의 딸을 적처로 삼았습니다. 적처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처가 일처럼 많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김자정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대마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그렇던가 하였는데 김자정이 대답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메말라서 모두 산 위의 자갈밭이었고 잡초만 무성하게 가꾸지 아니하였으며 도주의 집 뒤에 단지 문혼 수십 경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두 띠로 덮었으며 생활은 오로지 우리나라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33권 성종 12년 9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봉 등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황효운의 일을 돌아보고 물으시니 이 극배는 말하기를 정상이 강하고 법으로도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고, 김자정은 말하기를 비록 난신의 딸이라 하더라도 적처로 논하는 것이었지 불가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이 극배와 김자정이 첩을 처로 삼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상지에 아첨하여 감히 이와 같이 하려었으니 특히 대신의 채통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황효운의 일을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려에서 네 사람의 철을 거느렸던 풍속이 오늘날에도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태종께서 그 패단을 엄격하게 격파하시고 아울러 여러 철을 거느렸던 자는 비록 세족이라 하더라도 뒤에 들어온 자를 첩으로 삼으셨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여 조종이 성헌을 준수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들은 나를 고려의 어떤 임금에게 비교하였는가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신 등은 전하를 고려의 임금에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황효운이 세 철을 아우러 적처로 삼았는데 만약 개정하지 않는다면 고려의 배풍이 오늘날에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들이 나를 고려의 임금에게 비교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고려라는 말을 끌어대는가 하였는데 대간이 아뢰기를 황효운이 적첩의 구분을 어지럽혔으므로 강상이 문란해졌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고려의 배풍을 감찰하셔서 그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할 뿐인데 경들은 무엇 때문에 고집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요 임금 때 9년 동안 수재가 있었고 탕 임금 때에는 7년 동안의 한제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죽거나 굶주리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축적한 것이 많았고 미리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속이 다투어 사치스러운 것을 승상하니 무릇 혼인, 상제, 헌수, 빈회에 있어 원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용에 절제가 없어 부자는 분수에 넘치고 가난한 자는 재물을 남김없이 모두 허비하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기를 바라고자 하나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수재와 한재를 만나면 바로 굶주리게 되는 형편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올해는 근고에 없던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도의 주군에는 쌓아둔 곡식이 적어 진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경창에 약간 저축해 놓은 것이 있지만 어떻게 사방의 백성들을 두루 구제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집안에 3년의 저축이 있었고 나라에는 9년의 저축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로 제왕의 재난을 대비하고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근무로 여긴 것이었다. 중외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이 뜻을 알도록 하여 무릇 음식과 복용에 관계되는 혼인, 상장, 헌수, 빈회 등의 일에 힘써 절금해서 미리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함으로써 나의 구휼하고자 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월년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헤아리는 깊은 마음이다. 133권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과 사헌부 집이 구치곤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황효운은 부부 사이에 한결같이 재리와 사역으로 예의와 염치를 돌보지 아니하며 만단을 교묘하게 꾸며서 관계를 일삼았으므로 신등이 여러 번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제까지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윗사람이 이기기를 좋아하면 아래에 반드시 아침하는 자가 있고 윗사람이 말을 잘하면 아래에 반드시 뒷일을 꺼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제 경연에서 대간이 진언할 때 전하께서 돌아보고 물으신 것은 대개 공론을 듣고자 하신 것인데 이 극배와 김자정이 올바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아첨하고 뒷일을 꺼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효운의 처첩의 구분을 밝게 바로잡으시고 겸하여 이 극배와 김자정의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황효운의 일은 마땅히 공론을 따라야 할 것이고 이 극배 등은 구문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올해는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양로운도 정체에 관계되니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행하고자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상송심의 윤사은 홍흥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양로 연은 비록 큰 일이기는 하나 흉년이 이에 이르렀으니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노인은 죽음이 임박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지 않으니 정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로 당상관은 대궐의 뜰에서 공개하고 서인은 술과 고기를 각각 집에 나누어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흉년으로 대전 중궁정 3대비전에 방부를 바치지 않도록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으므로 마땅히 비용을 절약하도록 힘써서 백성들의 힘을 들어주어야 하겠다. 정조 외에 대전 중궁정 3대비전의 탄일과 유명일의 여러 도의 방물은 이민년을 한정해서 봉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상부의 전교하기를 이유기의 딸을 다시 황효원의 첩으로 논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심정원이 치계하기를 9월 초1일 오후 박윤경이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돌산도 등에서 해산물을 캐던 중 외선 세 척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박윤경과 군사 2명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의 아뢰기를 근래의 변장이 태평한 데에 익숙해서 삼가하지 못해 방하지 아니하고 혹 절도에 혹은 대양의 군사를 보내어 고기를 잡게 하며 방종하기가 거리낌 없습니다. 지금 심정원이 우후로 하여금 바다에 나가도록 하였다가 적을 만나 죽음으로써 국위를 훼손시켰으니 청컨대 심정원과 병마 절도사를 국문하게 하소서니 사슴시정 이득숭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순효가와 쌀에기를 경기 우도 연해의 군효는 실lum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경창의 곡식을 내어 배로 운반하여서 진율하여 고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해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쌀에기를 경우에서 절도 죄를 범하여 도형 유형을 받은 자는 대전 성록에 의하여 소재지의 관노로 예속시키기 때문에 곧 도망하여 여당을 불러 모아 도둑질을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평안도 영안도의 극변이나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절도에 단근하고 경면하여 온 가족을 정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이었다. 인수 왕대비는 성종의 생모인 소해왕후이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와 황해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본도는 흉년이 더욱 심하게 들었는데 중국 사신의 지대까지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이미 정료를 경감하게 하였다. 그런데 수령들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옛날같이 징념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칠까 두렵다. 경들은 이 뜻을 가지고 방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료는 조세와 부역을 말하고 징렴은 조세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생동 12년 9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수 왕 내비 전에 표리를 바쳤다. 성조실록 133권 성동 12년 9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어유소가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동 12년 9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지 마다라도 주적선 대장군 원안광 장문주 삼도 위정성 비후주 지진 대관 등광길 살주 고시기 오도 주적선 대장군 등승 이파주 명도포 대장군 의직 대마주 호군 정가 문주 등원 직가 하천당산주 종가 문로 수계 무구가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쳤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이 등량을 가정대부로 병조판서로 참판으로 변종인을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김학기를 통문대부 행 사원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1일 임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1일 임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1일 임오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현종 18년에 해일사와 중광사를 창건하려 하니 재산과 간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였는데 오직 이 괴만이 말하기를 공덕이 무량한데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하여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무상한 소인이다 하니 시독관 김흔이 말하기를 이 괴가 불가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단지 복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하였다. 복령은 임금의 마음에 들도록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1일 임오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들건대 올해는 흉년이 들어 중해의 백성들이 기한에 핍박받아 자식을 보양할 수가 없어서 버려두고 흩어져 떠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거두어 휴량하는 사람을 논상할 절목을 의논해서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살펴보건대 두 사람을 휴량한 자는 양천을 막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 따라 한 사람은 종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한 사람은 부모 족친과 본주인 중에서 의료의 값을 배로 바치면 돌려주도록 하되 만약 상납하지 못하면 양육한 사람이 역사시키도록 허락할 것이며 공처는 3년을 한정하여 복화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입양하는 거 말하는구나.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1일 임오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란 평안도 연변의 여러 고을에 조금 풍년이 들자 중의 무리로서 얻어먹으러 가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혹 몰래 야인의 지역에 의탁할까 염려스러우니 금방할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 승지 이 세좌가 아뢰기를 경기지방이 실롱하였으니 창건대 서적전의 곡초를 사복시에 수납하도록 하고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곡초도 경감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호주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관 강자평과 집이 굳히고니 아뢰기를 위원군수 김석종은 일찍이 삼수 군수가 되었을 때 감사 이등량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등량의 사위에게 뇌물을 주고서 면하고자 하였으니 수령으로 합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개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석종에게는 다른 벼슬을 소용하겠다 하였다. 서적전은
적전은 국왕이 농경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의뢰용으로 설정한 토지로 여기에서 수확된 곡식은 묘사 제향에 쓰인다. 흥임은 밖에 있는 것을 동적전, 개성에 있는 것을 서적전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계속.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임수경이 아뢰기를 김석종은 수령이 합당하지 못한데도 이조에서 위원 군수로 주의한 것은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청간대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는 정류가 없다 하였다. 임수경이 또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든 것이 팔도가 모두 그러하니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직질이 높은 자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니 청컨대 지위가 높은 대신을 감사로 삼아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 달려있는 것이지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정장손이 대답하기를 감사가 비록 직질이 낮다 하더라도 수령으로서 누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승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특별히 대신을 진휼사로 삼아 차견하고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구왕한다면 백성들이 상지를 알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호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 반드시 진율사를 차견하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이장신이 아뢰기를 사체를 직납할 때 세가의 노복들이 겁탈을 자행하므로 혹은 임명을 살상하기에 이르니 청컨대 올해에는 직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서령 이춘경이 동자습을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조화를 받을 때 압반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중국에는 삼공이 없으므로 이부 상서가 반수가 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삼공이 없는가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고 황제의 유교가 이와 같았는데 이는 그 세력이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에게 부마가 있는가 하니 이 준경이 말하기를 단지 선제의 부마만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복의 관은 우리나라와 같은가 하니 이 준경이 말하기를 똑같습니다. 단지 공후 백은 이엄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실에 형제가 있는가 하니 이 준경이 말하기를 성혼하면 모두 외방에 봉해집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형제가 서로 보지 못한다면 족친을 친애하는 예의는 어떠한가 하니 이 준경이 말하기를 절일에 표문을 바치거나 진화할 때 스스로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아빠는 백간이 차지할 위차를 정돈합니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4일 을류 세 번째 기사 대마주 대관 종출 오수 정수가 내려준 벼슬을 사용하였으므로 곧 의복 안마를 내려주었다는 제목을 의정하여 홍문관의 관원들에게 전문을 짓게 하였는데 전한 권근이 장언을 하니 아마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4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이번 달 11일은 곧 양절공의 기일이고 16일은 처 홍씨의 기일이었는데 모두 상참과 조참을 정지하고 이로써 항칙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석원이 아뢰기를 그늘의 위원 군수 김석종은 이미 수령으로 합당하지 못하다이어 재차하였는데 또 다른 벼슬을 소용하도록 명하셨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석종은 서정에 참여하여 공공이 있으므로 헛되이 버릴 수 없다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근래에 액미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범하는 자는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무릇 난민을 다스리는 것을 조급하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 전대로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혹독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잔악함을 거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세웠을 뿐이다 하였다. 난민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을 말한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나이 80세 이상의 조관들의 대관의 뜰에 모이게 하고 잔치를 내려 주었는데 영의정 정창선 판중추부사 황치신 김세민 동지 중추부사 조지경이 참여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6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안음현과 거창현에 지진이 일어났으므로 명하여 해괴제를 지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조화승지 이길보가 아뢰기를 병안도 절도사 이극균의 계본에 전일 항치영이 돌아올 때 우후 이 양으로 하여금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중도에서 복명하도록 하라고 하유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적변이 없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도승지 김승경은 대답하기를 중도에서 복명하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한 명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자가 돌아올 때를 알지 못하고 군졸들이 요동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배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지 중추부사 이병정은 아뢰기를 의주의 수병들을 들여보내면 배단이 없을 듯합니다. 더욱이 적변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헤아려보면 이 어찌 돌아올 때를 알지 못하겠는가. 또 듣건대 건주의가 올해 실동하였다 하는데 반드시 도둑질을 할 형세이니 전에 유시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 무장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산기, 상시, 유소 등이 한 법을 추려서 요약하여 신율 18편을 제정하였다는 데 이르러 시독강 김헌이 아뢰기를 대전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관리들이 깨달아 따르지 못하니 청컨대 주회를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소서 하였고 지사 서거정은 말하기를 관리들이 봉행하는 데 미혹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건대 고 황제께서는 후세에 경계하기를 이것을 고치는 자는 모반으로 논하라 하였는데 이는 법이 한결 같아야만 백성들이 알고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년에 수교한 것이 많은데 혹 대전과 저오되고 있으니 정글을 살펴서 다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저오는 사리가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순천교수 권경호는 나이가 거의 70세가 되었는데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경자년에 명경과에 급제하였으므로 내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사헌부 감찰에 탁수하였다. 그러나 권경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연년을 마칠 때까지 명하여 본직을 제수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자 하였었다. 올해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처자를 양육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쌀공 아울러 열석을 줘 포장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탁수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어제공 여자신 정괄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무장의 죄수인 산호 손부 선군 김시수와 도망 중에 있는 이 얼만이 장등용을 살해하고 우마와 의복을 강탈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하고 이 얼마는 뒤쫓아 잡아서 참하는 데 해당하며 차자는 소재지 관 노비로
예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두 우구 수 원승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하성포 단후 태수 원성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보천사 주지 원우위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대선 국행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 종은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쳤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이영돈영 이상에게 명하여 돌산도의 외변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성 심의 연사한 홍응은 의논하기를 외적이 변경을 범하는 정상을 도주에게 효유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장에게 공격할 것을 허락하면 공을 구하여 이를 생기게 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였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외적이 변경을 범하는 정상을 도주에게 효유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문인이 없는 외선이 병기를 지니고 우리의 바다를 범하면 이는 적이니 공격하는데 무엇이 의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아니하면 변장이 망령되게 공격한다면 반드시 변경에 틈이 생길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생각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의 형상을 보면서 도둑질을 한다면 실로 사로잡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실제로 이들이 외적이라면 더욱 앉아서 모욕을 받을 수는 없다. 왕래하는 길에 제한이 있어 왔는데 금제한 구역을 넘어 들어온다면 포획함이 오를 것이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만약 군사로 우리를 침범한다면 손을 놓고 모욕을 받을 수는 없으니 시기에 맞춰 군사를 정비하였다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변장에게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지금 평안도에서 서울에 들어와 종사하는 자가 살던 곳에 쌀을 바칠 것을 스스로 원하며 관찰사가 그 수를 파악하여 계문하고 이에 증거해서 서울의 군자미로 상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의 상인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꿰어서 관청에 바친다는 거짓 구실로 쌀을 많이 사므로 변방의 백성들은 저축에 놓은 쌀이 모두 떨어지게 되니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건대 이를 일체 금지시키되 만약 범하는 자와 허접이는 아울러 제서 유의율로 논단하고 수령은 파출을 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8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조화승지 이길보가 경상 우도 절도사 김서통이 군사를 셋으로 나눠 외인을 추포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함부로 군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병조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종정국이 특송한 종무승과 평국충 등 18인을 인견하니 종친 제추가 입시하였다. 명하여 종무승에게 술잔을 오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도주가 성심으로 적을 사로잡아 보내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본도는 오로지 대국의 언덕에 의뢰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심을 다하여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의 남방에서 많은 적변이 있어 변민으로서 해를 입은 자가 4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가 많고 저들은 적음으로 만약 사로잡고자 한다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울 것이다. 하지만 단지 변장이 우리나라에서 너희 섬을 긍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사로잡아서 참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고초도 밖에서 병기를 몰래 지니고 횡행하는 자는 적으로 논한다면 전의 약조가 이미 있는데 만약 이 약조를 위배하고 변방의 백성과 서로 싸우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뜻을 가지고 도주에게 곡전히 효유하도록 하라 하니 종무승이 말하기를 도주가 대국의 막대한 은혜를 입어 지승으로 보효하고자 하였는데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황공에서 함께 조치하여 성심을 다해 수색하여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만 이 적들은 도주가 어떻게 아는 바이겠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쥐나 개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의 무리들입니다. 신이 바야흐로 적을 사로잡아 와서 고하겠지만 적의 무리들이 또 이와 같다면 신은 시로 부끄럽고 황공할 뿐입니다 하였다. 또 명하여 평국충으로 하여금 술잔을 올리게 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참 개국이다. 조선은.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상군 황효운이 졸기 설조 조제 예장을 예대로 하였다. 황효운의 자는 자영으로서 상주인인데 정좌찬성 황사간의 아들이다. 정통갑자년에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빈 주부를 제수받고 여러 번 승진되어 예조 좌랑 사관은 좌헌납 예조 정랑 이조 정랑을 지냈다. 경태 계유년에 겸의정부 검상이 되었는데 곧 사인으로 승직되었다. 을해년에 사북시 윤으로 승직되었는데 곧 세조가 즉위하여 이조 차미로 제수하고 추충 좌의 공신의 호를 내렸다. 천순 정축년에 가선대부에 승계되고 상상군에 봉해졌다. 무의년에 사헌부 대사원에 제수받았는데 곧 형조 참판으로 옮겼다가 외죽으로 나가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기묘년에 예조 참판으로 체대되었다가 또 외죽으로 나가서 경기 관찰사가 되었다. 경진년에 체대되어 한승부 윤이 되고 성화 정해년에 정헌대부 상상군에 초배되었다. 기축년에는 의정부 우참천에 제수되었다. 신묘년에 금상이 순성 주알이 공신의 호를 내리고 순경대부 상산군으로 승계시켰다. 신축년에 승록대부에 승계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8세이다. 시호를 양평이라 하는데 일에 있어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은혜롭게는 하나 안으로 덕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한다. 사실이 논평하기를 황효우는 민첩한 데다가 이간이 있어 두 번이나 관찰사가 되었는 사람들이 그의 유능함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성들이 매우 혹독해서 수령을 종과 같이 여겼으며 집안일을 처결해야 하는데도 법도가 없어 처첩이 뒤바뀌는 등 죽을 때까지 소송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종으로 하여금 직접 집을 사서 고쳐가지고 팔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를 좋아하니 그때 사람들이 화가옹이라고 불렀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 성준이 아뢰기를 상의원의 종 내은동이 각궁을 두 목에게 팔았는데 안율환이 죽이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우이정 홍응은 대답하기를 정상이 가련합니다. 그러나 국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말감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고 형조판서 이극정은 말하기를 법이 비록 이와 같으나 죽이는 것으로 논단하는 것은 가련할 듯합니다 하였고 호조참판 이경동은 말하기를 그 많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개의 화를 팔았다고 하여 여러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나 정상의 실로 용서할 만하다. 형조 판서의 말이 옳으니 그에게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집이 구치군이 아뢰기를 지금 소송하는 자가 더러 이기지 못할 형편이 되며 다투어 서로 상언하며 격쟁하기에 이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근대 중하게 논지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에 의가하여 죄 주는 것으로 족한데 거듭 어떻게 죄를 더하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지금 부민들이 수령과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니 수령과 관리들은 수족을 움직일 수 없으며 한번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으면 끝내 스스로 밝힐 수 없으니 풍속이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들이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수령의 불법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감사가 출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은 파출시키니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의 전추에 또한 어떻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구치군이 말하기를 감사의 전체가 모두 공정한 데서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우수한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구치곤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시험해 보고자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마땅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외사 종무승 등이 마땅히 외적을 사로잡겠다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도주에게 효유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였는데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의 뜻도 그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하승지 이길보에게 이르기를 먼저 감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삼포의 외인들로 하여금 경동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라. 또한 연변의 만원은 마땅히 내금이 겸사복 가운데 택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이길보에게 묻기를 지금 절도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였는데 이길보가 아뢰기를 김서통인데 성품이 미약하여 아래 사람을 통솔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서통은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탄핵받았으니 그를 제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삼도 위정성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명도 주 원본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 종은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전한서를 강하다가 소무가 흉노에게 사로잡혔지만 항복하지 아니하였다는 데 이르러 참천관 이명현이 아뢰기를 전리의 선비는 세상에 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는 500년 동안 오직 정몽주 한 사람뿐이었으니 그 후손을 마땅히 녹용해야 합니다 하였다. 무슨 정몽주.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하다가 중 1만 명을 구정에서 대접했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헛되이 낭비한 것이다 하니 이명현이 말하기를 중들은 모두 무례한 무리들로서 군신과 부자의 의리를 해스럽지 않게 버리면서 혹 왕사가 되어 인주와 함께 자리하였으니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고려에서 불교를 승신하다가 끝내 나라를 망친 것은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금년에 강원도와 영안도에 5풍년이 들었는데 나이가 먹은 중들이 길가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첩이 없는 중은 나라에서 이미 환속시키고 있으니 다시 추세를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0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와 경상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더근데 외적이 변방을 침범하였다 하니 내가 매우 염려스럽다. 국가에서 처음 대마도와 약속하기를 고초도 밖에 함부로 들어오는 외선은 마땅히 적선으로 논하기로 하였으니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였다면 대응함이 옳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바다의 섬에 몰래 숨어 있다가 외적의 형상을 가장하여 사람과 재물을 겁탈하는 자도 혹 있을 것이니 마땅히 대에 임하여 물리치고 사로잡아서 통징해야 할 것이다. 경들은 이 뜻을 모두 알아 봉수를 삼가하고 기계를 엄정히 하였다가 적의 형세가 명백해지면 급속히 공격하여 뒷나라의 변고를 막도록 하라. 만약 공을 바란 나머지 망동하여 단지 변방의 틈만 생기게 한다면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밤 오고에 정병 김수희가 남장문 밖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격정하니 선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나치어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김수희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날이 밝도록 나치하지 못하였다. 병조의 입직한 당상관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회부하여 김수희를 추국하게 하고 장 100대를 때려서 변방고리 종으로 예속시키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승직 경영관 주서 사관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고 김세적 어세경 노공필에게 단위 각각 1량씩 내려주고 이명승에게 홍면
토이 일령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황효원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한칠회를 정헌대부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이승소를 정헌대부 우참찬으로 이계손을 자헌대부 판한승부 윤으로 양성지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김자행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이칙을 통정대부 형조 참일로 이철계는 숭정대부 경상도관찰사로 정난종을 자헌대부 전라도관찰사로 이병정을 가선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이인충을 절충장군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황경인을 통정대부 회의양 도호부사로 삼았다.